미국 연구팀이 정자의 성을 약 80%의 정확도로 선택해 인공수정하는 데 성공. 자손 성별 선택을 둘러싼 윤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세계의 거대 미디어 기업 넷플릭스가 탈종교화를 추구하며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고 있다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박욱주 박사는 진단했습니다. 100만 기도 서명 인권윤리 포럼에서 최근 대구 북구 대연동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농어촌부가 교단 소속 197개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인원이 30명 이하인 교회가 10개 중 7개로 나타났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구팀이 정자의 성을 약 80%의 정확도로 선택해 인공수정하는 데 성공. 자손 성별 선택을 둘러싼 윤리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웨일 코넬 의대 지안피에로 팔레르모 교수팀은 이날 과학저널 플러스1에서 정자의 성을 선택하여 인공수정하는 기술을 이용해 80%의 정확도로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자의 염색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무게가 약간 다른 점을 이용해 정자를 성별로 선별한 뒤 아들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Y 염색체 정자로, 딸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X 염색체 정자로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딸을 원하는 부부 59쌍은 292회 인공수정에서 79.1%에 달하는 231회 딸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고, 아들을 원하는 부부 56쌍은 280회 인공수정 가운데 79.6%인 223회 아들 배아를 얻었습니다. 팔레르모 교수는 이 기술은 효율적이고 저렴할 뿐 아니라 매우 안전하며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연구에 대해 기술적 성취임은 명백하지만 자손의 성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술은 향후 피부색이나 눈의 색깔 같은 신체 특징을 선택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의 거대 미디어 기업 넷플릭스가 탈종교화를 추구하며 기독교 신앙을 폄훼하고 있다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박욱주 박사는 진단했습니다. 박욱주 박사는 기독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여러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고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기독교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성폭력, 노동 착취, 사기 행각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이번 다큐멘터리는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욱주 박사는 이런 반응은 정확하게 넷플릭스 측이 의도한 대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와 일반 기독교회를 하나로 묶어 폄훼하는 행태는 지난 몇 년간 넷플릭스가 공개한 여러 작품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더 글로리에 이르러서는 가짜 기독교인을 등장시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처럼 확연한 반기독교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이 회사가 미국에 거점을 둔 미디어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박 교수는 진단합니다. 한국보다 일찍 탈종교화 상황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반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이 오랜 세월 그들의 문화를 지배하면서 교회의 부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문화적 자유와 상상력을 억압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넷플릭스는 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회사의 주요 고객들이 가진 이 반감을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주입시키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 기도 서명 인권윤리 포럼에서 최근 대구 북구 대연동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축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포럼 측은 대연동 주택가 내 이슬람 사원 건축은 종교 문제를 넘어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외국에서 유학을 온 이슬람 학생들이 지난 10년간 은밀하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고 집을 개축하여 대놓고 사찰도 교회도 들어설 수 없는 주택가 한가운데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사원 건축을 강행하는 측은 반대 주민들을 고발하여 수백만 원씩 벌금을 때리고 경찰을 동원하여 사원 건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포럼 측의 주장입니다.
이어 정작 대연동 주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데 이슬람 사원은 인권을 빌미로 피해자 혹은 소수자 논리를 강변하고 대다수 국내 언론도 이에 동조하는 형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주택 간의 이슬람 사원 건축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며 더군다나 공사 강행을 반대하는 주민 어르신들을 경찰을 대동해 연행하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고발하여 수백만 원 벌금을 때리는 것이 이슬람 포교 방식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농어촌부가 교단 소속 197개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석 인원이 30명 이하인 교회가 10개 중 7개로 나타났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조사 통계를 보도하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인이 20명 이하라는 응답이 28.4%로 가장 높았고 10명 이하라는 교회도 27.4%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생들의 주일 예배 참석 현황을 물었는데 10명 이하라는 응답이 48.2%였고 참석 인원이 아예 없다는 응답이 36%로 뒤를 이었습니다. 농어촌 교회 교인들의 주 연령층을 보면 70대 이상이 42.6%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30.5%였습니다. 다른 교단의 현실도 기성총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영남지역 농어촌 선교센터가 교단에 속한 영남지역 221개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일 예배 출석 교인 수는 20명 이하가 28%, 30명 이하가 26%를 차지했습니다. 10명 이하는 22%를 차지해 출석 교인 30명 이하가 전체 교회의 76%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세대 출석률 역시 심각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학생이 없다는 응답이 42%를 차지했으며 10명 이하는 44%의 응답률을 보인 것입니다. 교단들이 농어촌 교회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다음 세대 출석률 하락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농어촌 교회 쇠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더불어 농어촌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한국 교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15일 자료를 통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2심 재판에서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명백하게 판단된다면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만 17세인 2015년부터 호르몬 요법을 이어왔습니다. 성전환 수술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가회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고 혼인 가족 제도를 파괴하는 등 성별 정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초법적 월권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성전환 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좋은 교사운동은 크리스천 교사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기독교원 단체입니다. 이 단체 소속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본인의 성과급 가운데 10%를 후원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회원이 내놓은 후원금은 매년 약 1억 원에 달합니다. 일부 교사는 성과급의 절반 가까이를 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을 바탕으로 이 단체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은 현재 16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은 국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대면 수업을 통한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좋은 교사운동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기초 문해력 교육을 중심으로 콘텐츠도 다양화했습니다. 교사와 다문화 학생 간 특별한 사제동행 실험도 이어집니다. 좋은 교사운동 소속 회원교사가 1대1로 해당 다문화 학생을 만나 진로 설계, 교육 상담, 식사, 공부 등을 함께하는 집중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다가가면서 전인적인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복음적 가치, 기독교적 가치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고통받은 자가 누구인지 항상 살피고 있다면서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어린 양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사도 이 같은 사역으로 복음적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